안녕하세요. 홈탭 기능의 사용법과 활용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펑션베이 DA팀 조정익 책임이라고 합니다. 리커더인 홈탭의 주요 기능을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인 홈탭에 대해서 세미나 기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매저와 툴즈 그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홈탭과 관련된 기타 유용한 사용 팁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개요입니다. 홈탭 어디까지 알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은 리커다인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리본 탭인데요. 이 홈탭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링에 사용되는 기본 작업 기능 및 도구부터 모델 설정과 라이선스 제어까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홈탭의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홈탭에는 총 8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꽤나 많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요. 주로 모델링 시에 많이 활용되는 기능을 위주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홈탭의 매저 그룹과 툴즈 그룹들입니다. 이미 리커다인 유저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기능들이 모델링 시에 매우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매저 그룹과 툴즈 그룹의 각 기능들의 사용법, 활용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홈탭의 기능들을 알아보고 이미 기능들을 사용을 해왔지만 혹시나 놓쳤던 포인트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저 그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저 그룹의 구성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델을 구성하는 형상들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일반적인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길이나 각도를 재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량 중심과 질량을 계산할 수 있는 질량 계산 기능과 부피 또는 면적 계산 기능, 형상이 겹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간섭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매저 기능의 주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전체 모델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각 바디를 정렬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힘, 열 부하 조건 등 모델링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모델 정보를 파악하거나 초기 접촉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에 100N의 힘을 가하는 해석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무게중심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질량 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압력 100MPa이 가해지는 물체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힘으로 환산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경우엔 압력이 가해지는 면적을 계산을 해주고 그 면적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힘으로 환산해서 해석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도한 초기 접촉력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간섭 계산 기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두 형상이 겹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능인데요. 리커다인 접촉은 형상이 겹쳐지는 만큼, 즉 침투하는 만큼 접촉력이 발생하는 접촉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델링상에 형상이 겹쳐 있게 되면 해석 초기에 과도한 접촉력 발생으로 계산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간섭 계산 기능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한다면 문제없이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매저 그룹에서 특히나 디스턴스나 서큘러, 앵글 등의 형상 크기 계산 기능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능의 상세한 사용법과 활용 예제를 살펴보면서 매저 기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턴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두 점 또는 두 형상 사이의 최소 거리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이는 슬라이드 크랭크를 조립하려면 링크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디스턴스 매저 기능을 사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타입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각 포인트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베이직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해서 계산된 거리만큼 입력을 하고 이 경우에는 Z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Z축으로 이렇게 링크를 옮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올바르게 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스턴스 기능은 CAD 조립이나 재정렬 시에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과 함께 사용하여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컨트롤에 대해서는 활용 팁에서 추가적인 예제와 팁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큘러 계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원형이나 구형의 형상의 반지름과 중심점의 위치 또는 호의 길이 등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볼 베어링 CAD를 임포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볼이 일반 형상으로 임포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리코다인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인식해서 프리미티브 형상으로 바꿔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프리미티브 형상이 아닌 일반 형상으로 임포트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프리미티브 스피어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큘러 계산 기능을 활용해서 볼을 생성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륜의 호 형상을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호 형상의 중심과 반경, 길이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경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중심과 반경을 이용을 해서 프리미티브 스피어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예제의 경우에는 볼과 홈의 반경이 동일한 경우로 지금 가정을 했고 실제 베어링에서는 홈의 반경이 볼의 반경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예시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큘러 기능은 호, 방구 등을 포함한 원형 또는 구형의 형상의 반경과 중심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앵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선과 선, 면과 면 등의 각도를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능도 각 파트를 조립하거나 정렬할 때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버셜 조인트를 축과 연결하려고 할 때 각도를 계산한 후 회전을 시켜주면 정렬할 수가 있겠죠. 먼저 축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3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큘레이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구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로테이트 기능에서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축이 정렬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앵글 기능도 마찬가지로 파트를 조립하거나 재정렬 시에 오브젝트 컨트롤의 로테이트 기능과 함께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브 기능입니다. 커브 기능은 곡선의 전체 길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커브 또는 엣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롤러코스터의 레일의 길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와 엣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커브의 경우에는 선으로 이루어진 단일 형상의 엔티티입니다. 즉, 리커다인에서는 커브를 따로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면에 엣지의 경우에는 다른 솔리드 형상의 모서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엣지는 단일 형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dd Edges Continuous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연속된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솔리드의 엣지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달라지면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선택하려면 각각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톨러런스는 엣지의 연속성을 판별하는 각도가 되겠고요. 이 각도가 클수록 더 연속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톨러런스 각도가 20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연속 선택이 되지 않게 되겠고요. 톨러런스 각도가 45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연속 선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커브 길이 계산 기능은
엣지나 커브의 길이를 계산하는 기능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에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모델 수정과 모델 조건을 파악하고 해석에 적용하는 실제 예제를 간단히 데모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CVT이고요. Continuous Variable Transmission이라는 연속 변속이 가능한 차량 기구입니다. 간단하게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풀리와 벨트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풀리의 반경이 연속적으로 조정되면서 연속적인 변속을 하는 그런 기구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모델을 모델링 할 때에도 매저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 재원을 살펴보고 수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CAD가 임포트된 상태의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앞서 보셨듯이 구동축의 풀리 반경을 변경하는 모션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풀리 간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매저 기능의 디스턴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동축과 출력축의 풀리 간격을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동축의 간격을 계산해 보면 30.38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출력축의 경우에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58.83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풀리의 간격 차를 계산을 해주면은 실제로 풀리를 얼만큼 밀어야 되는지 모션으로 부여할 길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 부품이 정렬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모델링의 수정으로도 이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벨트와 풀리의 축 간격이 살짝 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어진 경우에 벨트와 풀리의 간격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해서 3.12 정도가 나왔고요. 이 계산대 값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부품을 이동을 해주면은 틀어진 부품들을 정렬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렬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큘러 계산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해당 변속기의 변속비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변속비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벨트의 장반경과 단반경의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장반경과 단반경의 비를 계산을 하면 변속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서큘러 계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장반경의 길이를 반경의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되었고요. 단반경의 반경 길이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값들을 이용해서 다시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면 115와 약 27 정도를 입력을 해서 변속비가 약 4.25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앵글 계산 기능을 활용을 해서 CVT의 V자 풀리 각도가 제대로 모델링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V자 풀리가 각도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커팅 플레인을 활용을 해 주시면은 지금 벨트의 각도와 풀리의 각도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살짝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앵글 계산 기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도가 몇인지 파악을 하고 모델링 수정으로도 이어서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글의 라인 플레인 타입을 선택을 해서 구동축의 엣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3.57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벨트의 경우에도 각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계산을 해보면 20.91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정이 필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벨트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CAD상에서 벨트가 강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벨트의 길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커브 계산 기능의 엣지 타입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어스 옵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벨트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CVT의 각 파라미터를 직접 매저를 통해 확인하고 모델링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기능을 활용을 해서 수정을 통해 검증된 모델을 만들어야 올바른 해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델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리커다인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해서 수치 변경만으로 바로 CAD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 케이스를 해석 후 비교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시면 파라메트릭 모델링 관련된 기능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스 기능입니다. 동력학 모델링에서 질량과 질량 중심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스 기능은 전체 시스템에서 선택한 바디들의 질량과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글라이더의 전체 바디를 선택을 한 후 칼큘레이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질량과 질량 중심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매스 기능을 활용하면 총 질량과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륨 및 에리아 계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부피를 가지는 CAD 데이터의 부피와 면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압력을 계산해야 할 경우 이 에리아 계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 패드에 가해지는 압력을 알고 있을 때 이 압력을 폴스 엔티티로 가해지는 하중 조건으로 정의를 하게 되려면은 일단 피스톤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적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원형이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면적 계산 기능으로 하중을 구하기 위한 면적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형상의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면적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력에 면적을 곱해서 힘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부피 면적 계산을 통해 밀도 압력 계산에 활용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스와 볼륨 기능을 이용해서 잠수정이 받는 부력을 검증해보는 간단한 데모 모델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질량보다 부력이 충분히 커야 이제 부력을 받아서 떠오를 수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볼륨을 계산을 하고 질량을 계산을 해서 CAD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수정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잠수정이 속이 비어 있고 내부가 아주 복잡한 장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잠긴 부피, 안쪽이 전부 채워진 솔리드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경우를 위해서 안쪽이 채워진 CAD 솔리드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리커다인 필 홀이라는 CAD 수정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안쪽을 채워준 모습이고요. 이 솔리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볼륨 계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실제 물에 잠긴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솔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계산을 해주시면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전체 바디에 대해서도 전부 계산을 해서 전체 잠긴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전체 잠긴 부피에 대해서 유체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은 부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부력에 대해서 질량은 적절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질량 계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체 바디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질량과 질량 중심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된 결과로 질량 중심에 트랜스레이셔널 폴스 엔티티를 사용을 해서
아까 계산했던 잠긴 부피와 부력을 계산을 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실제 부력을 폴스 엔티티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폴스 엔티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트랜스레이셔널 폴스로 부력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된 결과를 애니메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부력을 받아서 잠수정이 떠오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력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력 폴스 엔티티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 VNC라는 부력 엔티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밀한 부력을 검증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두 형상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겹쳐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닿아 있는 경우, 즉 접촉 상태와 겹쳐져 있는 경우, 겹쳐져 있지 않는 경우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핀과 기어를 선택을 해서 간섭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인터피어런스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두 형상이 겹쳐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CAD 임포트 시에 형상이 겹쳐져 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임포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커다인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접촉 해석 시에 이런 겹쳐있는 형상들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한다면 접촉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섭 여부에 따라 접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의 경우에는 간섭이 되지 않은 경우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간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어 디스크의 크기를 0.9999배로 스케일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스케일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핀과 기어는 지오 컨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초기 접촉력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섭에 의해서 기어가 마치 끼어 있는 것처럼 접촉을 하고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를 보시면은 실제 거동에 비해서 오른쪽은 좀 과도하게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적절한 해석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접촉력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혹시나 형상의 공차나 캐드의 오차에 의한 간섭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비정상적인 접촉 상황을 모델링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툴즈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즈 그룹에서는 10개의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툴즈 기능들은 편의를 위한 기능들과 모델링을 돕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패턴 기능이 있고요. 병합 기능, 사용하지 않는 엔티티들을 삭제해주는 기능, 스플라인 리로드 기능, 그리고 엔티티 연결 관계의 그래프를 확인하는 기능, 특성 업데이트 기능, 단위 변경 기능, 커넥션 정렬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반복 동작을 제어하고 모델을 정리하거나 파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러 기능입니다. 미러 기능은 선택한 엔티티를 기준 평면에 대해 대칭 복사 또는 대칭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많은 시스템이 시메트릭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한쪽 먼저 모델링을 진행한 후 똑같이 다시 반대쪽을 모델링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 미러 기능을 활용하면 대칭 구조의 모델을 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팔 저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특히나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메쉬를 할 때도 한쪽을 먼저 한 다음에 완전히 대칭된 메쉬를 재사용하면 정확한 대칭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반쪽을 메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미러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양팔 저울을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제 추가적으로 미러 기능은 바디뿐만 아니라 조인트 폴스 컨택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FE 바디를 포함해서 대칭성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한쪽을 먼저 모델링한 후 대칭 구조 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혹 동일한 모델링을 두 번 반복해야 되는 문제나 모델링 중에 완전히 대칭이 아니게 되는 그런 실수를 줄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활용하는 예제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 기능은 메쉬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시메트릭한 형상인 볼 베어링의 예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메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볼 베어링이 있고요. 볼 베어링의 경우에는 내륜 외륜의 형상이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볼 베어링의 경우도 정확한 해석을 위해 이 대칭성을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커팅 플레인을 해보면 이렇게 대칭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이 접촉하는 호 형상이 정확히 대칭으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메쉬를 할 때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칭 축에 대해 한쪽을 먼저 메쉬한 후 미러 기능을 이용을 하면 안전하게 대칭인 메쉬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외련을 메쉬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G 모델링의 G 매니저를 이용해서 풀플렉스 메쉬 모드로 진입하겠습니다. 메쉬를 하기 전에 형상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칭축이 될 센터 마커를 먼저 이런 식으로 ON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지오메트리 탭에서 이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륜을 선택하고 이렇게 잘라줄 플레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잘려진 형상을 선택한 후 이치 렌더링 모드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치 렌더링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잘린 형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해줄 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페이스 서피스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오토메쉬를 사용을 해서 페이스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쉘4를 선택을 해주시고 맥스의 2, 민의 1 정도를 입력하고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메쉬가 약간 큰 느낌이기 때문에 다시 맥스는 1, 민은 0.5 정도를 입력을 한 후 메쉬를 다시 생성을 해보시면 적절하게 메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뉴얼 메쉬 기능인 스핀 메쉬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 메쉬를 회전시켜서 메쉬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핀 메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커브 서피스 타입을 선택을 해서 아까 생성한 페이스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신 후 이제 회전 중심을 무게 중심으로 설정을 하시고 회전축을 설정한 후에 이제 세그먼트 수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360을 입력을 해주시고 앵글도 마찬가지로 360으로 한 후에 메인테인 소스 메쉬를 끄고 이제 메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메쉬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다시 어셈블링 모드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미러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기능으로 메쉬했던 FE 바디를 선택을 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질량 중심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E 바디가 대칭 복사가 잘 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바디를 합쳐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플렉서블 탭의 머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머지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 타겟 바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디로 합쳐지게 됩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잘 합쳐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커팅 플레인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대칭인 모습의 메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러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메쉬를 한층 더 퀄리티 있게 생성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슬레이션 패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선택한 엔티티를 직선 패턴으로 복사하는 기능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철도 레일을 모델링한다.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철도 레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과 개수 그리고 거리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OK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트랜스레이션 패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철도 레일을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FE 바디도 지원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풀플렉스 바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 번 메쉬를 하시지 마시고 먼저 메쉬를 하시고 패턴 복사를 해주시면 모델링이 더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테이션 패턴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트랜스레이션 패턴 기능과 마찬가지로 선택한 엔티티를 회전 패턴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 베어링 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하실 때 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전으로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볼 베어링이나 혹은 기어 등의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회전 중심과 회전 축, 각도,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회전체 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바디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메쉬를 반복하시지 마시고 메쉬 먼저 하신 다음에 이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로테이션 패턴 기능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레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옵션을 활용을 해서 볼 스크류의 나사선에 볼을 생성하는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향과 거리를 설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OK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볼이 회전과 병진을 함께 하면서 패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지 기능입니다. 머지 기능은 선택한 바디들을 하나의 바디로 합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캐드를 모델링에 활용하시다 보면 볼트 너트부터 아주 작은 핀이나 작은 부품들까지 엄청 많은 바디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많죠. 이제 강체 모델링 시에는 각각의 부품을 하나의 강체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드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드론을 하나의 몸체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품들을 전부 구속시켜 줘야 되겠죠. 이럴 때 이 바디들을 전부 픽스드 조인트로 구속을 정리해 주는 건 모델링과 해석 모두의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머지 기능을 활용하면 픽스드 조인트가 없이도 하나의 강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드론의 몸체 부분의 바디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타겟 바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론의 몸체 부분을 하나의 바디로 합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식으로 한 바디로 합치게 됐을 때 부품 개별의 재료 특성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부품에 대한 질량을 모두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머지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매스의 기능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먼저 머지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머지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많은 바디에
픽스드 조인트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쉽게 강체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elete unused markers와 delete unused sub entities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마커나 서브 엔티티들을 일괄 삭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중에 조인트를 정의를 했다가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커들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커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모델링 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del u 마커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커들을 전부 일괄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OK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나 이런 혹은 PV 같은 사용되지 않는 서브 엔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del u 엔티티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들의 리스트가 일괄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이것을 또 일괄 삭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플라인 리로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파일로 연결된 스플라인 파일을 수정하였을 때 연결된 모든 스플라인 데이터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커다인에서는 스플라인을 지오메트리, 스티프니스 등 여러 군데에서 파일로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파일을 수정한 후 해당 스플라인을 참조하는 엔티티를 찾아서 일일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스플라인 리로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 수정된 파일을 한 번에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플라인 커브 지오메트리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지금 CSV를 파일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정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나서 스플라인 데이터 다이로그를 개별적으로 열지 않아도 이 스플라인 리로드 기능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리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리로드를 하고 업데이트가 된 것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8번 데이터가 수정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스플라인 파일 수정 후에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수정된 스플라인 데이터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릴레이션 맵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엔티티 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받아서 확인을 할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아주 복잡한 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모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각 파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RMap 기능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바디를 이런 식으로 클릭해 보시면 지금 디스크 바디에 디스크를 선택을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바로 RMap의 연결도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지오 서피스 컨택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게 패드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벡션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픽스드 조인트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쪽에 서큘러 기능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도가 원형 그래프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른 파트들도 바디를 클릭해 보면은 바로바로 관계 그래프들을 매핑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복잡한 모델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릴레이션 맵의 활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인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 엔티티의 설정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촉 엔티티의 스티프니스 값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FE 바디의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인포 창에서 직접 값을 수정하는 것은 아쉽게도 불가하기 때문에 대신 수정을 원하실 때는 이쪽에 보시면은 프로퍼티 버튼이 있고요. 이 프로퍼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엔티티 프로퍼티 창을 바로 열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엔티티들의 설정과 옵션, 파라미터 등은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 맵에서 간단하게 직접 확인을 하고 프로퍼티 창을 바로 열어서 직접 수정까지 이어서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프로퍼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형상 수정 중에 변경된 물성치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모드에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바디 에딧 모드, 즉 형상 수정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커다이는 형상 수정 중에도 해당 바디의 프로퍼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상 수정 후에 프로퍼티를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프로퍼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허브의 홈 크기를 변경을 했을 때 이 업데이트 프로퍼티 기능을 사용을 한 후 이렇게 매스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매스가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 모델 유닛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단위계를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MKS, MMKS와 인치 파운드계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Add 버튼을 누르고 유저 유닛을 직접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단위계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델 우측 하단에 현재 단위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입력과 표시 단위가 해당 단위계로 변경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각도 단위의 경우는 단위계 설정과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 디그리 또는 라디안으로 별개로 정의가 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꼭 각 다이얼로그마다 매뉴얼 등을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커넥터스입니다. 온라인 커넥터스는 조인트나 폴스와 같이 두 바디를 연결하는 커넥팅 엔티티에 마커가 틀어졌을 때, 즉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커넥터스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셜 조인트가 픽스드 조인트로 지금 축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축 위치를 옮겨서 길이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컨트롤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축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확대가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액션 마커와 베이스 마커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해석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솔버가 마커를 강제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조인트를 달거나 수동으로 마커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픽스드 1 하나가 목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이스와 액션 마커의 오리진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맞추기 위해서 베이스 투 액션 혹은 액션 투 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커가 한쪽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커와 조인트가 아이콘이 정확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미 연결된 바디들을 옮겨야 할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연결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모델링 중간중간에 온라인 기능으로 확인을 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능은 이런 식으로 커넥팅 엔티티의 마커를 일괄 정렬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커넥터스 기능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넥터스의 기능의 경우에는 익스트랙트 기능을 사용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익스트랙트 기능은 해석된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재생 중에 원하는 프레임에서 새 모델을 그대로 저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기능은 움직이던 모델의 특정 시점부터 모델링을 수정을 하거나 해석 조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왼쪽 모델을 보시면은 모래 위를 달리는 트랙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주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주행 중이던 중에 모델을 그대로 추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추출된 모델에서 보시면은 온라인 기능을 사용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미스매칭된 커넥터들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익스트랙트 시에는 이 온라인 기능을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틀어진 모든 커넥터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없을 때는 일일이 수동으로 맞춰줘야 하는 작업을 필요로 했었는데요. 이 온라인 기능이 생기면서 온라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용한 사용 팁입니다. 이전에 베이직 오브젝트 컨트롤과 매저 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오브젝트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어드밴스드 오브젝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예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유니버셜 조인트를 조립하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간단하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축을 일치시켜서 꺾어져 있는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직 오브젝트 컨트롤을 사용해서 축을 먼저 정렬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X, Y, Z 축에 대해서 각각 옮겨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어드밴스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투 포인트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될 포인트들을 바로 설정을 해서 트랜슬레이트를 해주시면은 한 번에 옮겨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각도를 정렬을 해야 될 텐데요. 각도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앵글 기능을 통해서 각도를 계산한 후 각 각도에 대해서 다시 오브젝트 컨트롤로 회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각도를 계산하게 되고요. 특정 플레인에 대해서 각도를 다시 계산하고 이 평면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이 각도를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어드밴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온라인 기능을 사용을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각 페이스를 액션 페이스와 베이스 페이스를 잡으시고 이제 얼라인 노멀 벡터 위드 세임 디렉션 이 기능을 꺼주신 다음에 얼라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액션 페이스와 베이스 페이스가 바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베이직 오브젝트 컨트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간편하게 정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90도의 정렬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미러 기능을 통해서 이 유니버셜 조인트를 카피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대칭 모양이기 때문에 카피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카피된 바디를 다시 각도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정렬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다음에 있는 축과 이제 꺾어진 모습을 대칭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러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조인트를 포함해서도 미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지금 조인트를 두 개를 정의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가 정의된 상태에서 이걸 통째로 미러링을 하게 되면은 조인트를 포함해서 미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러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플레인을 설정을 하시고 조인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카피된 이 조인트를 포함한 엔티티들을 다시 플레인을 설정을 해서 이번엔 무브를 이용을 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대칭인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인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석까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예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미러 기능과 어드밴스드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 앞서 설명드렸던 매저 기능, 다양한 홈 탭의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더욱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탭 기능 중에 카피 이미지와 카피 이미지 L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홈탭에 클립보드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 작업 화면을 바로 캡처해 볼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별다른 캡처 프로그램 없이도 깔끔하게 작업창을 캡처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카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고를 포함을 해서 캡처를 하게 되고, 카피 이미지 L이라는 기능은 로고가 없이 캡처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쉽게 놓치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발표를 끝마치기 앞서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탭 기능의 일부를 다뤄보았는데요. 매저 그룹과 툴스 그룹의 총 18개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브젝트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하거나 조건을 정의하실 때 정확한 길이, 위치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툴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동작 제어나 모델을 정리하실 때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어드밴스 오브젝트 컨트롤의 사용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투 포인트 트랜슬레이트와 페이스 얼라인 기능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꼭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 소개를 제가 못 드린 부분도 직접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코다이는 현재 모델링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 꼭 확인해 보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놓쳤던 유용한 기능들은 꼭 업무에 활용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소개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제품의 평가판 사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펑션베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